서울여자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인문 사회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모의고사에서 서울여대는 2017학년도부터 문제 유형을 대폭 바꿀 것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문항이 출제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답안지 분량도 각 문항당 800에서 1000자 안팎인 만큼 형식상으로는 변한 것이 없지만 기존에는 문제 1번의 언어서술 그리고 문제 2번의 도표만 출제하는 그런 유형이었다면은 이제는 두 개 문항 각각의 도표를 이렇게 포함시켜서 지시사항을 아주 상세히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간단한 지시사항을 토대로 해서 에세이형 글을 쓰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면 이제는 문제의 요구 조건에 따랐을 경우 답안이 완성되도록 그러한 전개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독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적용하거나 추론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유형은 광운대에서 출제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데 광운대의 경우도 각각의 제시문과 도표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대학 측의 상세한 지시사항에 따라서 서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서울여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서울여대 문제와 그리고 광운대 문제를 함께 연습하되 분량만 800에서 1000자 정도로 조정해서 서술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항별로 서술의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에서는 가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험 유형의 차이를 설명한 뒤 도표를 활용해서 어떤 유형의 실험이 초래될지 설명하고 다시 제시문 다어와 관련지어서 문제와 해법을 서술하라. 지시사항이 확실하게 복잡해졌고 도표가 문제 속에 포함됐다는 사실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가에 대해서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특정 산업이 몰락하면서 발생하는 실업, 이것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다면 이를테면 mp3 플레이어나 사진기 시장 그리고 대표적으로 필름 시장 등이 여기 해당할 것이고 여기에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양상을 지적할 수 있다면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의 자발적인 실업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근무 환경이나 임금 그리고 자신의 적성에 따라서 직장을 탐색하는 마찰적 실업 혹은 탐색적 실업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두 개의 표를 보게 된다면 표 1에서는 농업 즉 1차 산업과 광공업 2차 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3차 산업의 종사자가 확대되는 양상을 읽을 수 있는 만큼 구조적 실업이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이고 표 2에서는 에너지의 수급 구조가 석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가 석탄을 대체하는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역시 구조적 실업이 예견된다, 이것이 표 1, 2의 중심적인 메시지라고 한다면 제시문 다에서는 현대사의 직업 변화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구조가 급속하게 재편되면서 구조적 실업이 불가피하다. 산업사회가 다양성, 개별성이 지배하는 지식정보사회로 변모하고 고용구조 또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는 만큼 따라서 이것을 토대로 문제와 해법을 이렇게 제시해 본다면 먼저 첫 번째로 이 구조적 실업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해법을 한번 모색해 본다면 이것은 구조적 실업의 경우 실업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만큼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실업시장으로 떠밀려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지식 숙련 형성을 지원하고 어디에서 국가나 정부에서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시 재취업훈련이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빨리 일선의 산업 현장으로 복귀시키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개발 및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하면서 실업상태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식의 서술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도 이 지시사항을 아주 복잡하게 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게 된다면 능동 제어형 자동차의 경우 이것은 어쨌거나 운전자가 이렇게 관여를 하는 자동차가 될 것이고 통합자율주행차는 자기 혼자 스스로 굴러가는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 과연
어떠한 처벌의 정도를 둘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고, 그런데 문제에서는 사고가 났을 경우 바로 운전자에 대해서 형사상의 처벌을 하는 경우 그리고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경우를 분리해서 묻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처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운전자를 구속시키거나 잡아서 가두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민사상의 책임이라는 것은 재산의 상대의 재산이나 신체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돈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는 요 두 가지 경우에 나누어서 각각 적용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다 제시문을 토대로 형사상의 처벌을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 경우 고의나 과실이 있었느냐, 위법성이 있느냐, 책임 능력이 있느냐, 손해 발생이 있었느냐, 위법행위와 그리고 손해 간의 인과성이 있었느냐 이것을 따져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능동제어형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자신이 불법을 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제어와 감시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부주의나 잘못된 판단이 일어나게 됐고, 이것이 과실이 된 만큼 결국 이러한 사고의 결과로 인과성이 성립이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가 손상되고 재산이 침해된 만큼 위법성과 손해 발생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운전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키워드가 된다면, 통합자율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위법성이나 손해 발생 측면에서는 불법 행위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고의 및 과실 요건과는 무관하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차량을 만든 제조회사나 프로그램 회사의 문제인 만큼 운전자 주의와는 무관한 사고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사상의 처벌을 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민사상 재산상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시문 가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유죄, 즉 형사상의 유죄 조건에 확실하게 합치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중하게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만큼, 통합자율 자동차 사고의 경우 운전자 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대신 자동차 제조사나 인공지능, 센서 개발사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대신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수 불법 행위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다쳤다면 그 간판을 관리하는 상점 주인에게 책임이 있듯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을 결정한 차주의 손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나아가서 센서 제조사나 인공지능 개발사 등도 연대 책임,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보통 피해자의 경우 지불 능력이 확실한 개발사를 토대로 소송을 해서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면 이제 개발사들은 다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의 비율을 서로 가리는 그러한 재판을 다시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러한 경우 판결문은 7대3 혹은 5대5 이런 식으로 차주와 그리고 차량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런 식의 책임 분산을 해주게 되고, 그 이전에 피해자는 제조사를 상대로 자신의 피해를 먼저 보상받는 절차를 통상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답안 정해보겠습니다. 대학 공개 답안입니다. 1번입니다. 제시문 가는 기술혁신으로 예전 기술이 쓸모없어지거나 산업구조 변화로 어떤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이른바 구조적 실업이 되는데, 그 예로는 mp3 플레이어, 사진기 시장 등이 스마트폰 개발로 위축되고 관련 기업들이 줄어들게 되어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제시문 나는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원하거나 지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싶거나 자신의 적성에 적합한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마찰적 실업 혹은 탐색적 실업을 제시한다. 표1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 농업 1차 산업과 2차 산업인 관공업 비중이 감소하고 3차 산업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사양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에서 우려하는 구조적 실업이 예상된다. 표2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 석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가 석탄을 대체하면서
석탄 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음을 시사하는데 이 역시 가에서 우려하는 구조적 실업을 의미한다. 경제구조가 급속히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 현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종사자 수가 점차 줄어들지만 신기술의 개발과 정보 지식을 활용하는 종사자 수는 늘어날 것임을 예고한다. 산업사회가 다양성, 개별성이 지배하는 지식정보 사회로 변하면서 고용구조 역시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와 같은 경우 실업에 처한 사람이 실업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 실업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 지식 숙련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실업이 발생했을 때 재취업 훈련이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기술 변동이나 수요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개인의 경우 직업 선택에 있어 미래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스스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문제 1번에 대한 대학 측 답안이고 2번입니다. 재심은 다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손해발생, 위법행위와 손해가 인과성이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제어와 감시 책임을 갖는 능동제어형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가 책임능력 부주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키고 과실을 일으키고 사고의 결과로 피해자의 신체가 손상되는 인과성이 발생했으며 재산이 침해되는 위법성이 나타난 만큼 손해 발생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통합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법성, 손해발생 측면에서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만 나머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에 주행하므로 사고가 운전자의 행위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없고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책임 능력이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질 수 없다. 가해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유죄 조건에 확실하게 합치된 경우에만 신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통합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에서와 같이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기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오히려 자동차 제조사나 인공지능, 센서 개발사의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나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특수 불법행위 개념을 적용, 자율주행 자동차를 소유하고 주행을 결정한 데 대해 차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센서 제조사나 인공지능 개발사, 이를 탑재하기로 결정한 자동차 제조회사 및 자율주행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기로 한 차주 모두에게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물어 사고에 대한 배상을 지게 할 수 있다. 문제 2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설명 마칩니다.